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AJAX 요청을 보낼 때에는 제일 먼저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onload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리퀘스트를 오픈을 하셔야 돼요. 리퀘스트 오픈할 때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그리고 요청 주소는 어딘지를 오픈할 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리퀘스트를 send 보내줍니다. 항상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해주는 함수가 jQuery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jQuery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먼저 시켜주시면 돼요. jQuery 라이브러리를 먼저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가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그 밑에서 작성을 하시면 포함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get 방식의 AJAX 요청이면 get, post 방식의 AJAX 요청이면 po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라이브러리의 종류예요. 슬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느냐 슬림이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템플릿을 수정을 할 때에는 이 포함시키는 스크립트를 어디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냐면 부트스트랩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었어요. 부트스트랩 4.6.1 버전에서 필요한 jQuery 라이브러리, 슬림 라이브러리만 포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JAX 관련된 함수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AJAX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용할 수가 없고 여기서 슬림을 제외한 jQuery.min.js라고 하는 함수 파일을 포함시켜 주시면 그때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수정을 좀 했고요. 이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일,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함수 이름 자체가 AJAX 요청을 보내는 요청 방식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AJAX 요청을 보내는 URL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서버에서 리스폰스가 왔을 때 그리고 그 리스폰스가 성공일 때 정확하게는 리스폰스가 왔을 때 무조건 호출되는 콜백 함수가 아니고요. 리스폰스가 성공일 때만 호출되는 콜백 함수예요. 성공 호출.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없냐 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검사를 했었어요. 콜백 함수 내부에서 응답이 성공인지 이것부터 검사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여기서는 검사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콜백 함수가 성공 콜백 함수입니다. 요청이 성공했을 때만 성공 200이라고 하는 성공 응답이 왔을 때만 호출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리스폰스 텍스트만 우리가 꺼내면 돼요. 그거를 타겟에다가 그냥 HTML로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코드가 훨씬 간단해졌죠.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해졌습니다. 저희가 제이슨을 가져오는 것도 있었어요. 제이슨을 가져오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것도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만 아시면 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제목을 따로 넣을게요. 다른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jQuery 무슨 함수냐면 get JS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아까 get 방식으로 그 제이슨을 요청했었던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자, 여기도 버튼 만들까요? 버튼을 jQuery get JSO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할 div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결과 이렇게만 할게요. 두 개에다가 전부 다 id 속성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tn 2번이라고 주고요. div에는 타겟 2번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그려주기 위해서 타겟 1번, 타겟 2번 이렇게 했고요. 위쪽에 스타일에서 여기도 타겟 따로 줄게요. 타겟 2번이라고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아마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세로 고침해 보시면 get 하고서 세로 고침해 보시면 get 그 다음에 get JSON 이렇게 제목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아직 우리가 이벤트 처리 안 했습니다. 여기는 이벤트 처리했고 여기는 아직 이벤트 처리를 안 했어요. 이 아래쪽을 해줄 겁니다. 아래쪽 할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큐먼트가 준비가 된 다음에 하면 되고요. 하면 되고 버튼을 찾으면 돼요. 이 안쪽에서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를 할 btn 2번 버튼을 찾으면 되고요. 여기서도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펑션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의 의미는 버튼 아이디로 버튼을 찾아서 그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등록한 콜백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러면 함수 안쪽을 우리가 구현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함수를 찾으면 되는데 함수 이름이 get JSON이에요. get JSON. 자, 이것도 사용하는 방식이 위쪽에 있는 get하고 같아요. 요청 주소랑 성공했을 때 콜백 함수. 자, 요청 주소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city.json을 요청을 했었어요.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거니까 function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얘랑 get과 getJSON의 차이점은 뭐냐면 get과 getJSON의 차이점은 AJAX 요청에 대해서 성공했을 때 get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콜백 함수를 호출하면서 문자열을 줘요. 문자열을 줘요. 그런데 getJSON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문자열을 주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줍니다. 여기를 obj라고 한번 해볼까요? obj. 화면에 출력만 한번 해볼게요. console.log라고 하고 obj가 무엇인지 출력만 한번 해볼게요. 사실 변수 이름을 뭘로 하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를 뭐 문자열이라고 하든 뭐 데이터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은 별로 없거든요. 함수를 선언할 때 괄호 안에 써주는 거는 지역 변수잖아요. 그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거기다 값을 넣어줄 때 그 값을 복사할 값을 저장할 지역 변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를 데이터라고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를 데이터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콘솔과 똑같은 데이터를 get에서 콜백 함수가 호출될 때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값하고 그 다음에 get JSON에서 콜백 함수가 호출될 때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이 무엇인지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도 데이터고 여기도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출력했어요. 자 볼게요. 세로 고침. 위쪽을 클릭하면은요. 위쪽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그쵸? HTML 코드가 들어간 그 문자열이 콜백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런 문자열을 어떻게 이 div 안에다가 직접 갖다가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div 안에 갖다 넣으니까 div 브라우저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여주겠죠. 그쵸? H3, H4,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거 클릭해보세요. 밑에 있는 걸 클릭해보면 자 여기 어떻게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얘 뭐예요? 얘는 오브젝트죠.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닫아주고 키가 있고 컬런이 있고 밸류가 있고 이거 뭔가요? 이건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get과 getJSON의 차이점은 딱 이게 get과 getJSON의 차이점이에요. get은 문자열을 주는 거예요. getJSON은 전달받은 문자열을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게 요 함수 호출했던 거 있죠. json.parse 전달받은 문자열을 어떻게 했어요? 오브젝트로 변환했죠. 그것까지를 얘가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서버에서 리스판스가 왔고 서버에서 리스판스가 온 그 문자열을 어떻게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것까지 json.parse까지 호출해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똑같이 get이라고 했으면 콘솔에 출력되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보죠? 해보시면 어차피 오브젝트니까 여기는 또 똑같겠구나. 상관은 없네요. 네. 이거는 콘솔에서 출력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솔에서 출력되는 방식이 문자열을 출력하더라도 그 문자열이 지금 오브젝트 방식이어서 오브젝트를 출력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면 jQuery의 get 함수는 문자열이다. 얘는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아규먼트가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et JSON에서 콜백 함수의 아규먼트는 오브젝트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하나를 거치지 않아도 되냐면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변환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과정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 코드만 앞에서 했었던 코드만 그냥 복부 좀 할게요. 네. 여기 코드가 간단해지진 않습니다. 이 코드가 간단해지진 않아요. 대신에 뭐가 간단해지냐면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 등록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콜백 함수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콜백 함수가. 그 다음에 오픈을 할 때 이런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요. get이라고 하는 요청 방식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요청을 받으면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의 내용을 어떻게 여기에서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해서 넣어줘요. 그래서 콜백 함수에서 할 일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된 녀석을 이용해서 HTML 코드들을 만들어내서 타겟에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백 함수 부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대신에 객체를 생성한다, 객체를 오픈한다, 객체를 샌드한다. 이런 코드들은 반복되는 코드들이 사라져요. 그게 jQuery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약간 간단해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것까지 줄일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앞에서 했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마 나와요. 잠시만요. 또 이렇게 나왔고요. JSON 오브젝트. 변수 이름이 달라서 그렇군요. 여기를 제가 데이터라고 했으면 여기도 전부 다 데이터라고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데이터. 변수 이름이 데이터였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cits를 선택해야 되고 데이터에서 cits를 선택하고 인덱스 선택하고 컬럼 프로퍼티 이름 써주셔야 돼요. 여기를 데이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동작하죠. 동작합니다. 여기도 동작하고요. 아래쪽도 동작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어요. get 대신에 post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post라고 하시면 되고 요청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제가 아까 포함시키는 라이브러리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조금 지체를 했었네요.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고요. 다른 부분은 다들 다 잘 계시죠? get 함수나 혹은 get JSON 함수나. 네, 질문 없으시면